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시 배경 모델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상가주택을 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을 제작하고 상가의 간판이나 작은 디테일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만 작업하여 간단하지만 최적의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크기를 정하고 박스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9m 곱하기 9m 정도 되는 규모를 생각하였고 작업하면서 조금씩 수정하였습니다. 상가주택은 보통 저층에는 상가가 그 상부에는 주택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가가 있는 1층의 높이는 살짝 크게, 나머지 주택 부분은 3m 안쪽으로 계획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높이를 일괄적으로 지정하였고 추후의 비율을 보면서 수정 가능합니다. 건물의 형태를 니은자로 변경하고 계단실 부분을 덧대어 주었습니다. 우선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작업하고 창문 등 디테일을 표현한 뒤 하나로 합칠 예정입니다. 전체 형태를 보며 사이즈를 조금씩 수정합니다. 100mm 단위로 정치수로 이동하여 되도록 기준을 잡고 작업했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저층 상가 쪽 출입구부터 제작하겠습니다. 보통 기둥과 주요 구조벽에 따라 창문이 영향을 받으므로 그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가이드를 그려줍니다. 가이드에 따라 사각형을 그려 넣습니다. 바닥은 도로보다 살짝 높게 하고 유리창 및 출입구 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달라지는 기단이나 인면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을 그리고 형태를 잡습니다. 하단부 단 차이가 나는 곳을 살짝 앞으로 돌출시켜 주었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그때그때 정리해 줍니다. 다음으로 상가 유리를 출입구와 창문으로 나눌 선을 미리 그렸습니다. 보통 출입문이 폭이 900에서 1000mm, 높이가 2100에서 2400m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므로 문이 너무 크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절대적인 치수는 아니므로 전체적인 비율에 맞게끔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주택 부분 창을 구획합니다. 추후에 컴포넌트로 창문 디테일을 일괄로 수정할 예정이므로 지금은 위치와 크기를 먼저 잡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방의 창문 사이즈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 넣습니다. 한 층을 작업하고 나머지 층은 창문을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옥상에 파라펫이라고 불리는 난간벽을 만들어줍니다. 옵셋툴로 외곽에서 일정 간격만 띄운 후 난간 높이 정도만큼 올려줍니다. 계단실과 맞닿는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줍니다. 창호 위치를 대략 잡아놓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조금씩 디테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먼저 면적이 큰 건물 외벽을 중심으로 재질을 입혀주었습니다. 상가가 있는 저층부는 석재로, 나머지 건물 인면은 벽돌로 적용하였습니다. 인면 재질을 적용한 뒤 이제 창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문 부분은 살짝 안으로 밀어넣고 옆부분에 벽돌 재질을 적용합니다. 창문의 위아래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표현하였습니다. 살짝 돌출되도록 표현하였고 불필요한 선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을 모두 선택하고 컴포넌트로 지정합니다. 자동으로 개방부 잘라내기 옵션이 적용되어 화면상의 X 표시로 기준점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 컴포넌트를 복사하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적용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창문 위치는 다시 조정하여 줍니다. 사이즈가 다른 창은 고유하게 지정하기를 활용하여 따로 수정합니다. 무브 툴로 한쪽 면을 끌어서 크기를 조정할 때는 방향키를 클릭하여 특정 축으로 움직이도록 주의합니다. 간혹 살짝 축이 틀어져 이동할 경우 면이 깨져서 추후 수정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 컴포넌트를 각 자리에 위치시키고 이제 디테일을 작업합니다. 프레임을 제작하고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바깥쪽 구조는 그룹으로 묶어주면 개방부 잘라내기 옵션이 적용이 안되므로 주의합니다. 옵셋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내부 창문을 제작합니다. 먼저 프레임 중간점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옵셋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두께를 줍니다. 그룹으로 만들고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을 제작하면 같은 사이즈의 창문은 일괄 반영되어 수정됩니다. 스틸 및 유리 재질을 적용하고 마무리합니다. 크기가 다른 창문도 이어서 작업합니다. 전에 작업한 창문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후에 각 요소의 크기를 무브 툴로 조정하여 전체 사이즈를 맞춥니다. 이렇게 각 요소를 개별로 관리하면 오히려 수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구성이 아니라면 그룹을 분해하여 한 번에 수정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합칠 그룹을 모두 선택하고 분해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수정하였습니다. 옥상의 파라펫 주위로 지붕 형태를 만들고 지붕 방수 재질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옥상 출입구는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으므로 간단하게만 표현합니다. 출입문 위 콘크리트 구조물 정도만 표현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출입문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문에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이 들어설 자리를 기준으로 중간에 프레임을 고획하여 나눠줍니다. 보조선을 활용하여 일정 두께의 선을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나갑니다. 출입문은 구조상 프레임을 조금 두껍게 작업하였고 나머지는 돌출시켜 살짝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유리를 투명하게 표현할 경우 내부 구조를 정확히 표현할수록 좋지만 단순히 입면만 필요하다면 보이는 부분 위주로 작업하면 됩니다. 재질을 입히고 중간 점검을 하여 형태 및 비율을 검토합니다. 가운데 상가는 창을 복사하고 살짝 변형을 주었습니다. 프레임의 모양이나 출입문 형태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계단실 출입문도 추가로 작업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먼저 그려넣습니다. 이후에 형태를 간략히 표현하고 재질을 적용하였습니다. 푸시툴로 두께를 주어 입체감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하여 상가 쪽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퓨어레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항상 화면 앞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어닝 및 간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박스를 만들어서 크기를 잡습니다.
단면을 간략화해서 표현한 후 푸시툴로 밀어넣습니다. 구체적인 내부 구조까지는 구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기하학으로 이루어진 로고를 표현해줍니다.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툴을 사용해도 좋지만 스케치업 상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므로 각자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조선을 잘 활용하여 밑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작업합니다. 조금 빠른 배속으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옵셋 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실제 로고나 브랜드 이미지와 똑같이 그리지 않고 살짝 변형해서 작업하도록 주의합니다. 글자의 경우 스케치업에서 3D 텍스트 기능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생략하고 네모로 위치만 잡아주었습니다. 색상을 적용하고 마무리합니다. 스케치업 상의 라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포스터 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경에서는 표현이 많이 생략되어 어색할 수 있지만 전체 풍경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작업으로도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략화한 몇 개의 기하학을 활용하였고 색을 입혀 마무리합니다. 선이 너무 많아지면 이미지 추출 시 복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적당히 숨겨서 정리합니다. 글자 부분은 라인보다 전체가 이미지처럼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정하였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가판대도 최대한 간략화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기둥의 접합 부위나 부속의 디테일 등을 표현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작업의 효율면에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략하여 제작합니다.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작업 스타일로 오브젝트를 제작하면 됩니다. 단순한 원기둥을 만들고 회전하고 배치하여 지지대를 표현했습니다. 기울어진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원래 축에서 그룹으로 만들고 그 후에 회전합니다. 그 상태로 수정하면 기존의 축에서 편집이 가능하므로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이렇게 이동 및 스케일 툴이 원래 기준축을 중심으로 편집이 됩니다. 글자 부분이지만 우선 이렇게 박스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활용하면 간단한 그림도 스케치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료 모양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간단히 색을 입혔고 주변 선을 지워서 이미지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도어락, 손잡이 등 출입문의 디테일도 더하여 상가 쪽을 마무리합니다. 몇 가지 프랍들도 제작하여 전체적으로 배치한 모습입니다. 건물 한쪽 벽면에 각종 계량기도 표현하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 배경 모델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상가주택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만 작업하여 간단하지만 최적의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